어느 고등학생이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을 편의상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수진은 학원 종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학원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는 숲길을 지름길로 사용하곤 했는데 그 길은 조금 으스스하면서도 한적하여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길을 수없이 다녔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숲길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밤치고는 쌀쌀한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걷다 보니 숲길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곧불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하자 인기척도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수진은 전화기 손전등을 켜고 후미진 숲길을 비춰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듯한 그러나 흐리멍덩한 소리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광경이 머릿속을 스치며 숲길을 거의 내리달렸습니다. 겨우 숲길을 빠져나온 수진은 가까스로 마을 안쪽에 다다랐고 그 즉시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그고 한숨을 돌리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수진은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착각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기분 나쁜 예감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같은 길을 지나는 것이 꺼려지던 수진은 그날의 일은 그저 자신의 오해였다며 용기를 내어 다시 숲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길 옆에 오래된 나무에 이상한 표식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으로 긁어놓은 듯한 기묘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본 수진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괜한 신경을 쓴다는 생각에 애써 무시하고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에서 나는 정체 모를 소리였습니다. 기이한 소리는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듯한 그리고 울음 섞인 낮은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멈칫하였지만 용감히 커튼을 젖히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고 부모님은 그런 딸을 안심시키며 다시 재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학교에서 조심스레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알게 된 그녀는 예전에 이 마을에서 실종된 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여학생이 실종된 장소가 바로 수진이 이용하던 그 숲길이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 후로 수진은 그 길을 다시 다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기억 속에 남은 이야기며 소문일 뿐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공포 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오락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리고 내 친구들은 늘 주말이면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밤산행이나 우정을 쌓는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리는 한국의 어느 작은 산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산장은 인터넷에서 공포의 산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야기거리로 등장했지만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침 주말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내보기로 결정했다. 산장에 도착한 날 해는 위연위어 저물어가고 있었다. 산장은 겉에서 보기에 그저 오래된 목조 건물일 뿐 특별히 으스스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문은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자물쇠는 이상하게도 이미 반쯤 풀려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산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들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이상했던 점은 가구들이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잔과 펴다만 낡은 신문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던 중 벽난로 위에 놓인 낡은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 속 날짜는 지금으로부터야 50년 전 것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곳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점점 소리는 심해졌고 가족들은 그 소리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기록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찍혀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기묘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하자
우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일단 하룻밤만 자고 다음날 떠나기로 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장 내부는 더 음산한 분위기로 변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하나 둘씩 잠이 들기 시작했다. 한밤중 몇 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문득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나와 내 친구들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내부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침이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바닥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랜턴을 켜고 바닥을 비춰보자 거기에는 오래된 문이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문을 열어보니 그 아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우리는 통로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아래로 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습해지는 것을 느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다양한 문서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같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무엇인가 다른 기이한 변화를 겪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문서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는 문구였다. 그 순간 방의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 갇혔다. 당황하여 서로를 붙잡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 애썼다. 그러던 중 내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뭔가 있어.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에는 희미한 실루엣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도망갔다.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등을 스치는 것 같았지만 멈출 틈이 없었다. 가까스로 산장 밖으로 탈출한 우리는 새벽이 밝아오자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이후 우리는 그곳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현재까지도 우리 중 누구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남은 것은 당시의 불가사의한 경험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뿐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당신도 만약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끝자락 깊은 산속에 버려진 옛 저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저택은 일제강점기 시절 호화롭게 지어진 대저택이었으나 1940년대 어느 날 밤 저택에 살던 가족이 모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실종 이후 저택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저택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대부분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대한 호기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름밤이 되면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 몰래 저택에 들어가 용기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2015년 여름 대학생인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그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그들은 항상 시골 마을의 전설을 들어왔고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지수와 친구 5명은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들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되고 낡아 보였습니다.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귀신이 있다면 지금 나타나. 그리고 그 순간 천장에서 낡은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 한 친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동요하며 저택의 다른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에는 오래된 가구와 시대에 뒤떨어진 장식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한 여자가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친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누구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이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니?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등을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자리에서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지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족, 찾고 싶어. 가족,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애처로워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 영혼은 이저택에 남겨진 가족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두려움을 참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나요? 그 말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곳에 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방 안의 온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와 친구들은 그 저택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따금씩 그 귀신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저 세상으로 갔기를 기도했습니다.